요즘 또 유행어죠. 리레이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밝힘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밸류도 많이 받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종목군에 있는 기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주가도 함께 오르면서 관심도 자체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피지컬 AI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통신, 6G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위성도 많이 써야 되고요. 우주를 투자하는데 굳이 방산기업이 높은 걸 투자하는 거는 그 산업의 그 성장을 온전히 절대 갖고 갈 수가 없고요. 안녕하세요. 더벨 자산관리부 구혜린 기자입니다. 자산운용사 매니저님들 모시고 투자시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보는 코너,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장 핫한 섹터, 우주항공 분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 퀀트솔루션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요즘 우주항공 쪽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이 상당한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까요? 네, 가장 계기가 된 것은 바로 이 스페이스X의 상장입니다. 원래는 스페이스X가 사실 상장할 계획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사실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작년 한 12월쯤에 갑자기 이 일론 머스크가 나의 스페이스X를 상장하겠다라고 밝힌 이후에 이 우주항공 자체의 산업 전체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 그러냐면 일단 상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분들이 이 산업, 이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내 돈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이유는 이 우주항공 산업 자체가 아무리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스페이스X 같은 대장주는 비상장이고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실상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상장된 종목 같은 경우 지금도 정기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한데 실적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진행 현황을 계속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 비상장 관련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투자할 수도 없고 투자해야 되는 정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스페이스X가 상장을 밝힘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직접 돈을 태울 수가 있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상장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대표적으로 로켓랩이라든지 아니면 인투이티브 머신즈 아니면 ASD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요즘 또 유행어죠. 리레이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을 밝힘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밸류도 많이 받고요. 그렇다 보니까 같은 종목군에 있는 기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주가도 함께 오르면서 관심도 자체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스페이스X가 하반기에 상장을 하면은 네. 총 500억 달러 정도를 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모 자금으로.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들은 어디에 쓰려고 할까요? 네, 우선은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는 주주들 이런 거 상관없이 눈치 안 보고 화성만 가면 돼라고 생각했는데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도 그렇고 결국 AI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xAI라는 그 AI 기업과 그다음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결국은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스타링크의 저궤도를 좀 확장을 시킨다든지 그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가 스타링크의 저궤도가 현재 10,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3년, 5년 안에 100만 개로 늘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AI 시대의 핵심은 저희가 볼 때는 통신입니다. 정확히는 6G입니다. 네, 이 6G가 왜 중요하냐면 올 초에도 CES에서 이슈가 많이 됐죠. 피지컬 AI. 피지컬 AI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 없이 자율주행 택시가 다닌다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간다든지 에어택시 같은 게 무인으로 하는 건데 지금 한국은 사실 이 통신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나라도 좁기도 하고 기지국이 정말 많이 되어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통신이 터지는 비중이 글로벌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뭐 인터넷 다 되죠. 근데 전 세계에서는 오지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넓은 땅에 소 한 마리 있고 사람 한 명 있고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는 기지국 하나 까는데 한 5억에서 6억 정도 가는데 이거 소 한 마리랑 사람 한 명 있는데 굳이 그 통신 때문에 기지국을 까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밖에 인터넷이 제대로 안 터집니다. 그러면 피지컬 AI 시대에 야 그거 아무 상관없지 않아, 인터넷 좀 불편한 데지,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왔다 갔다 하고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고 사람도 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UAM, 에어택시 타고 있는데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나머지 90% 데드존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만큼 피지컬 AI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통신 6G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 위성도 많이 써야 되고요. 저궤도라면은 한 200에서 300km 정도의 그 각 대기에서 가까운 쪽에 위성입니다. 계속 움직이는 위성인데 저궤도 위성을 통해 가지고 기지국 같은 거 별도의 설치 없이 통신이 끊이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걸 하려면 위성도 쌓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요즘은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짓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해야 되고 다른 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에 정말로 진짜 화성 여행을 하려고 만들어졌다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피지컬 AI로 넘겨오면서 이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금 투자를 통해서 피지컬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결합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결국 상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우주항공 시장 성장성이 네. 언제까지 좀 좋을까요? 우주 같은 경우는 워낙 수치가 많긴 한데요. 우선 몇 개의 기관 좀 말씀드리면은 현재만 하더라도 한 840조 원 정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900조 원, 그 다음에 2040년에는 1,500조 원에서 3,400조 원까지. 좀 이렇게 갭이 좀 크죠. 그래서 연평균 최소한 15% 이상은 좀 고성장을 기록할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수치가 좀 의미가 아직은 좀 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주라는 산업 자체, 그다음에 위성 산업 자체가 워낙 무궁무진하고 아직 비즈니스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물론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숫자로 나오는 10%, 15%, 2040년에 3천조 원, 4천조 원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지원, 그다음에 관련 산업에 대해서 기업 실적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를 함께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근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복잡하지 않냐, 산업 숫자만 너무 화려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우주 산업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성 발사 횟수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330에서 한 340회 정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하나 조금 안 되는 꼴로 발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10,000개 정도 그 저궤도가 있는데 우리께 100만 개가 결코 이렇게 먼 얘기가 아닌 거거든요. 우주 발사 횟수가 줄었다라고 기사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조금 흔히 말하는 캐즘이라는 표현은 아직 너무 적절치는 않지만 조금 이 성장률이 조금은 슬로우할 수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매우 경쟁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싸움이 패권 싸움이 엄청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패권 싸움, 전기차 패권 싸움, 로봇 패권 싸움, AI 패권 싸움에서 이제 그 우주로 옮겨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네. 듣다 보니까 네네. 우주항공과 AI가 네.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투자 섹터인데, 네네. 근데 이제 우주항공 대비 AI는 너무 이제 비싸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거 사기가.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주항공에 투자를 더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게, 우선은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 시장 캐파가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좀 더 코어라고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AI가 사실은 이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사실 침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를 멈춰라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AI에 대한 투자도 이어나가시면서 저희가 볼 때는 근데 AI는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더 성장할 것이고 다른 산업에 대한 파괴력도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코어에 대한 투자를 좀 더 이어가시고
우주항공 섹터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우주항공 산업은 아무리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코어 섹터로는 좀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말씀드리는 게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를 포함해서 최소한 한 주라도 사시라는 말씀은 저는 꼭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 전체 자산의 한 10% 내외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왜냐면 10% 그다음에 조금 가격 빠졌을 때 15, 20까지 좀 올리고 있는 10에서 2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거를 막 S&P 500이나 나스닥 100 투자하듯이 코어로 투자하기는 힘듭니다. 반도체처럼 투자하기는 아직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무조건 한 주라도 보시고 가격을 체크하시면서 전체 자산에서는 10에서 20% 정도 함께 투자하시는 건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상품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 저는 요새 방산은 이미 수익률 200% 막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방산이 좀 빼고 네. 우주항공에만 조금 집중돼 있는 그런 상품들 없을까요? 네, 국내 상품도 있고 해외 상품도 있는데 그래도 이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수혜는 아무래도 이 우주 관련된 기업들이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경쟁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작년에 전체 발사된 한 340회 정도, 340회 정도 발사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항공 관련된 투자할 때는 역시나 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가장 앞서 있는, 참고로 대한민국은 한 3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회에서 3회. 그러니까 점유율이 이렇게 당연히 높지가 않은 거죠. 다른 산업도 그렇지만은 역시나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업들이 기술적 헤게모니를 전부 다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산, 기존에 좀 상장된 ETF들은 방산에 좀 많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방산이 어떻게 우주항공과 연관이 되어 있고, 방산 기업한테 수주를 주면 방산 기업이 또 재수주를 주면서 그걸 하는 형식인데, 뉴스페이스 시대로 오에 따라 가지고 우주 항공 산업만 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제는 작년 12월도 국방부도 기존에는 방산 기업들 L3 해리슨이라든지 노스먼 그루만 같은 기업에 수주를 주면 걔네가 재수주를 줬는데, 요즘은 로켈렉 같은 기업한테 직접 수주를 줍니다. 네, 그 정도로 이 기술력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를 투자하는데 굳이 방산 기업이 높은 걸 투자하는 거는 그 산업의 그 성장을 온전히 절대 갖고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퓨어 플레이어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기를 좀 말씀드리고 있고, 저희 하나자산운용 원큐 ETF에서 11월 25일 날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라는 ETF를 상장을 했습니다. 로켓랩이라든지 인튜티브 머신즈 또는 ASD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방산 기업들도 들어가 있는데 비중이 이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UA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년 12월에 그 숀 더피라는 미국 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본인의 그 트위터에 12월에 트윗 몇 주를 날리면서, 지금 X죠, 굉장히 이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에어택시는 100% 시행된 것이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UAM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저희가 일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퓨어 플레이어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은 변동성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만 산업이 성장할 때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게시판을 보니까 원큐 미국 우주항공 테크 스페이스X가 6월 7월에 상장을 하면은 최대치로 담을 것 같으니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진짜인가요? 이 상품을 11월 25일 날 상장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스페이스X의 상장을 밝힌 게 12월인데 저희가 11월부터 배포된 그런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데,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즉시 방법론상의 수시 편입을 통해 가지고 최대 비중으로 편입하겠다는 걸 저희가 이미 염두를 하고 만든 상품입니다. 이렇게 빨리 상장할지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그런 걸 다 염두를 했기 때문에 즉시 최대 비중으로 편입할 예정이고요. 현재 전망은 6월 28일, 그러니까 빠르면 일론 머스크 생일날에 스페이스X가 상장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점에 상장하고 나서 저희가 즉시 편입할 예정이고, 어떤 방식으로 편입할지 또는 지금 현재 이 ETF 규모가 5,500억입니다. 3월, 4월 정도 되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스페이스X가 상장을 즈음에는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뿐만 아니라
공사모 펀드 전체에서 스페이스X를 가장 높은 비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매수하는 게 아마 저희 원큐 미국 우주항공테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좀 확정이 되면 투자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좀 따로 설명하는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주항공 산업이 AI 테마와 맞물려 있는 핵심 섹터고 국제 정세 패권 싸움도 큰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 생일 타이밍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유망 분야를 탐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